해석학원 10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3.4절에 있는 내용을 일부 진행을 하고 시간이 좀 되면은 4장에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 집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퍼펙트 셋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뭐 완전 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이제 완전 집합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어떤 집합 P라는 게 완전 집합이다 라는 건 얘가 닫힌 집합이고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를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 대부분은 아니고 모든 점들이 전부 다 리밋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이 A, B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요 닫힌 집합 A, B, 이게 완전 집합의 뭐 가장 대표적인 예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건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집합들이 완전 집합이 되는데, 이제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이 예제 3.4.2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칸토르 셋입니다. 그래서 예제 3.4.2에서는 칸토르 셋이 완전 집합인 거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보면, 우선은 완전 집합을 이제 보이려면은 닫힌 집합이고 모든 점들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칸토르 셋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칸토르 셋은 0,1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C0를 0,1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를 3등분해서 가운데를 뺀 거. 그래서 0, 3분의 1, 3분의 2, 1인데 C1은 0,3분의 1이랑 3분의 2,1을 합집합한 거. 그 다음에는 또 각각을 또 3등분해서 남은 거를 이제 C2. 그럼 여기가 0, 뭐 9분의 1, 9분의 2, 여기는 뭐 9분의 3,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 9분의 7, 9분의 8, 1. 그래서 C2는 0,9분의 1이랑 9분의 2, 9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2, 9분의 7, 9분의 8,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C를 칸토르 셋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칸토르 셋인데, 칸토르 셋은 얘네들을 인터섹션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예전에 제가 증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연습 문제 같은 거를 풀어 보셨을 텐데, 얘는 언카운터블 셋입니다. 왜냐면 얘가 아마 이제 예전 혹시 이제 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이제 애들이니까 우리가 언카운터블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C가 닫힌 집합입니다. 왜냐면 각각의 C n들은 다 닫힌 집합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런 뭐 0,1, 뭐 0,3분의 1, 3분의 2, 이런 것들은 다 닫힌 집합이고, 닫힌 집합의 파이나이트 유니언도 닫힌 집합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아비터리 인터섹션을 하니까 C는 이제 닫힌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닫힌 집합의 임의에 교집합을 해주면은 여전히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벽 집합, 완전 집합인 거를 보이기 위해서 닫힌 집합인 거 증명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닫힌 집합인 거 금방 알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보일 게 좀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거는 이제 모든 점들이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리밋 포인트가 되는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임의의 어떤 C라는 집합에서 X라는 점을 가지고 오면은 걔는 리밋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의 정의는 어떤 XN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얘는 X랑은 다르지만 또 XN은 C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XN이 X로 수렴하는 이제 이런 수열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X라는 점을 하나 가지고 오면은 얘는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 모든 n에 대해서 CN의 교집합으로 나타나니까,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Cn에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가 이제 만약에 C1에 들어있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점을 찾아낼 수가 있냐면 C1에 있는 점 x1인데 얘는 x1이랑은 다르면서 x1과 x의 차이가 3분의 1보다 작게끔 해주는 애가 존재하죠, 그렇죠? 왜냐면 C1이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 한 번 드러낸 거니까 전체 0,1 중에서 가운데를 뺀 여기랑 여기에 들어있는 애니까 x가 C1에 있으면 만약에 얘가 x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고 뭐 아무거나 하나. 만약에 x가 여기에 있었으면 x1을 여기서 골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거를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C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x가 어떤 Cn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xn을 찾아줄 수가 있다. Cn에 들어있는. 그런데 x랑은 다르고 이제는 구간의 길이가 3분의 1의 n제곱식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3분의 1의 n제곱보다 작게끔 해주는 xn이 존재하니까 이제 이러면은 이제 xn이 x로 가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찾았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Cn에 있으면서 x랑 다르고 xn이 x로 수렴하는 요거를 이제 잡아주면은 이제 리밋 포인트라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토르 셋은 완전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증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또 완전 집합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성질 중에 공집합이 아닌 완전 집합은 항상 언카운터블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증명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완전 집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증명을 생략하고 여기까지가 완전 집합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3.4절의 제목이 퍼펙트 셋이랑 커넥티드 셋 이제 두 개였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연결 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결 집합. 그래서 정의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는 좀 신기하게 디스커넥티드 셋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디스커넥티드가 아닌 거를 우리가 커넥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거꾸로 되어 있죠. 우선 디스커넥티드를 먼저 정의를 하고 디스커넥티드가 아닌 거를 우리가 커넥티드라고 하자. 그럼 이제 디스커넥티드의 정의가 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개의 당연히 이제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두 개의 집합이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 우리말로는 이제 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이 세퍼레이트 되어 있느냐, 분리가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A에 이건 이제 클로저죠, 그렇죠? A에 이게 바 써 있는 건지 우리가 클로저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개의 클로저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A 교집합 B, A의 클로저와 B의 교집합, A와 B의 클로저의 교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얘네가 둘 다 empty 셋이면, 그러니까 둘 다 교집합이 없으면은 둘 다 공집합이면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두 개의 집합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좀 이게 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집합 정도면은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개가 그냥 떨어져 있으면 되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은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살짝 또 미묘한 부분은 요런 거 얘가 만약에 0,1이고 하나는 뭐 1,2 그럼 A는 0,1이고 B는 1,2 얘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교집합은 없어요, 그쵸? 얘네 둘 생각하면은 교집합은 없는데 여기 끝에서 살짝 겹치진 않지만 약간 두 개가 서로 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도 좀 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클로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주면은 A 반은
0,1이니까 B 바도 1,2니까 이제는 A 바 교집합 B를 생각해 주면은 1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배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클로저를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A 바와 B도 교집합이 없고 A와 B 바도 교집합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separate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집합 E라는 집합이 disconnected다,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E라는 애를 항상 A 합집합 B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A 합집합 B는 non-empty이고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어떤 두 개의 집합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뭔지 좀 알 수가 있고, disconnected인 것도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connected set도 잘 알 수가 있겠죠. disconnected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합집합 B로, 그러니까 separate set의 합집합으로 안 나타나는 애들을 우리가 connected라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어떤 집합이 연결 집합이다, 커넥티드 셋이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좀 불편하죠, 그렇죠? 왜냐면 정의 자체가 디스커넥티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러면은 커넥티드와 동치인 명제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개 예제가 나와 있는데 1,2, 2,5 얘가 뭐 디스커넥티드인 거는 뭐 금방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금 한 예제로 통해서 금방 체크할 수가 있고, 유리수 집합도 디스커넥티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자연수 집합들, 뭐 정수 집합들, 얘네들은 디스커넥티드인 게 그래도 좀 잘 들어오네. 왜냐면 얘네는 이게 진짜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유리수는 좀 실수 집합에서 조밀한데 디스커넥티드가 될까? 얘는 잘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 디스커넥티드인 거를 보이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Q를 A 합집합 B로 써야 돼요. 근데 A랑 B는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A랑 B가 separate여야 됩니다. 근데 separate라는 거는 A 바 교집합 B도 공집합이어야 되고 A 교집합 B 바도 공집합이어야 됩니다. separate의 정의가 이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A랑 B 각각은 이제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A랑 B라는 집합을 이게 잘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줄 수가 있냐면 A는 이 유리수에다가 루트 2랑 교집합을 시켜주고, B라는 애는 유리수들을 모아놨는데 어떤 유리수냐면 루트 2보다 큰 거. 이렇게 두면은 A랑 B는 그리고 이런 집합들 당연히 다 non-empty죠, 그렇죠? 얘네들은 공집합 아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X가 A의 리밋 포인트다 라고 하면은 X는 당연히 루트 2 이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요거 A라는 집합이 얘기하는 게 루트 2보다 작은 유리수들을 모아놓은 거고, B는 루트 2보다 큰 유리수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X는 루트 2 이하예요. 그러니까 얘는 B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B는 X가 어떤 원소가 루트 2보다 큰 거니까, 얘는 루트 2보다 작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Y가 B의 리밋 포인트다. B의 리밋 포인트다 라고 하면은 루트 2보다 큰 것들을 모아놨으니까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Y는 A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separate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A랑 B 자체는 교집합이 없고 두 개는 교집합이, 왜냐 하나는 루트 2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것들을 모아놨고 하나는 루트 2보다 스트릭트하게 큰 거를 모아놨으니까 당연히 교집합 없고. 그럼 이제 우선 A, B 각각 공집합 아니고 A 교집합 B도 공집합이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리밋 포인트가 혹시 겹쳐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지도 않으니까 separate가 잘 되어 있어서 유리수는 disconnected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connected set과 동치인 게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theorem 3.4.6에서는 어떤 집합이 connected인 것과 동치 명제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치 명제가 뭐냐면 약간 좀 말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if and only if가 뭐냐면 모든 공집합이 아닌 디스조인트한 셋 A랑 B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스조인트니까 공집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교집합이 없는 거죠. 없는데 합쳐서 A 합집합 B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떤 시퀀스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어떤 시퀀스를 뽑아내냐면 항상 수렴하는 시퀀스를 뽑아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xn을 x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해보면 xn이 만약에 A 또는 B에 들어가 있으면 x는 그 반대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제 아마 뭐 번역본 책을 보면 좀 더 잘 이제 금방 읽을 수가 있는데 xn이 A 또는 B에 들어가 있으면은 x는 the other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xn이 A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이거 수렴도 하고 xn이 x로 수렴하는데 xn이 A에 들어가 있으면 극한은 B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또 만약에 xn이 전부 다 B에 들어가 있으면 x는 A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뭐 세퍼레이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세퍼레이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쪽 방향 먼저 2가 이제 커넥티드이니까 커넥티드일 때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잘 존재하면 되니까 2가 커넥티드니까 우리는 항상 2를 어떤 식으로 써줄 수가 있냐면 어떤 A 합집합 B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non-empty disjoint고 이런 애들을 항상 가지고 오면 항상 2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나타낸다면 근데 A, B는 not separated인 거 여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A랑 B가 separate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disconnected가 되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A, B는 항상 not separated인 애들로 이를 A 합집합 B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ot separated이니까 not separated의 정의에 의해서 A 바 B의 얘가 공집합이면 안 되죠,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반대쪽도 있지만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x가 어떤 원소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A 교집합 A 바 교집합 B에 들어가 있으니까 x는 A 바에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B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A 바에 들어가 있는데 A랑 B는 디스조인트예요. 그러니까 A랑 B의 교집합은 없어야 되니까 x는 A의 리밋 포인트가 되어야만 하죠, 그렇죠? x는 A의 리밋 포인트 이면서 x가 B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A의 리밋 포인트니까 우리는 어떤 xn이라는 수열을 찾아줄 수가 있죠. 그렇죠? x로 수렴하는 그런데 x가 B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반대 방향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반대 방향은 이제 이런 수열이 존재하면은 2가 커넥티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2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xn을 하나 A에 있는 것 갖고 오고 당연히 이제 x가 x로 수렴하는데 xn이 그랬을 때 x가 B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xn이 A로 수렴하고 xn이 x로 가고 있으니까 x는 A의 리밋 포인트니까 어쨌든 A 바에 들어갈 거고 근데 또 x가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x가 A 바 교집합 B에 들어가 있으니까 A 교집합 B가 A 바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죠. 그러면은 A랑 B는 세퍼레이티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커넥티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디스커넥티드, 뭐 커넥티드랑 이제 동치인 명제를 찾고 싶었는데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왜냐면 좀 더 되게 쉬운 명제 이런 걸 원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도 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니까 커넥티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일 거는 3.4.7에 있는,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우리한테 좀 잘 이용해 볼 수 있는 정리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보다는 좀 더 커넥티드 셋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합이 커넥티드다 라는 거는 뭐랑 동치냐면, 만약에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데 양 끝점이 2에 들어가 있으면 가운데 껴있는 것도 2에 들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커넥티드랑 잘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 게 없으니까, 끊임이 없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예제처럼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에 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 있는 C를 생각하면 얘는 이제 원래 집합 2에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배제를 잘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잘 설명해주는 명제가 요 Theorem 3.4.7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R에서의 커넥티드 셋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구간입니다. 구간. 그래서 실수 집합에서 연결 집합이 뭐냐 하면은 구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커넥티드 셋, 디스커넥티드 셋 따질 때에는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가 별로 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도 뭐 열린 집합인지 닫힌 집합인지, 아니면 뭐 한쪽만 이렇게 열려 있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if and only if니까 또 이제 양쪽 방향 다 증명을 해야죠. 자, 2가 커넥티드인 거를 가정하고 이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는 커넥티드이고,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고 A, B는 2에 들어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C도 2에 들어가 있다. 요걸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 두 개를 만들 건데, 왜냐면 이가 커넥티드니까. 그래서 어떤 집합을 만들어 줄 거냐면,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C 교집합 2, B는 C에서 무한대까지 2. 그러니까 2라는 원소들 중에서 얘는 C보다 작은 거, 얘는 C보다 큰 거들을 모아놔요. 그러면은 A랑 B는 뭐 당연히 너네임치죠, 그렇죠? 왜냐면 뭐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A라는 원소가 A에 들어가 있고 B가 B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둘 다 너님티입니다. 너님티이고, 그래서 또 얘네들은 뭐 당연히 이제 C보다 작고, 하나는 C보다 작은 거 모아놨고 하나는 C보다 큰 거 모아놨으니까 얘네들은 디스조인트고, 그래서 2라는 집합은 A 합집합 B로 만약에 되면, 만약 2가 A 합집합 B로 나타난다면, 근데 그러면은 A랑 B가 너네티 디스조인트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이러면은 디스커넥티드가 되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디스커넥티드가 되어 모순. 그러니까 A랑 B도 둘 다 2의 부분 집합이니까 A합 집합 B도 당연히 2의 부분 집합일 텐데 2의 전체가 되면은 안 돼요. 그렇죠? 2의 전체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합 집합 B는 2의 부분 집합이기는 한데 2는 안 되는, 그러니까 스트릭트하게 부분 집합이 되는 뭐 진부분 집합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A합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2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에 원소 뭔가가 하나 존재한다. 얘는 E에는 들어가 있는데 A합 집합 B에는 안 들어가 있는 원소가 존재해요. 근데 이 네모라는 애가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는 C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거, B는 C보다 스트릭트하게 큰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한 애는 C밖에 없어요. 그래서 C가 2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요 theorem 이제 3.4.6을 이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커넥티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면은 되니까. 그래서 2라는 애를 저 위에서 얘기한 A합 집합 B로 저 위에 있는 A, B랑은 이제 다른 A랑 B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디스조인트하고 non-empty 있는 애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애로 2를 한번 나타내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가 non-empty니까 우리가 원소를 하나씩 고를 수가 있죠. A0를 하나 가지고 오고 B0를 B에서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편의상 이제 A0가 B0보다 이제 작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0는 여기에 있고 B0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A0는 A에 있고 B0는 B에 있는 애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I0라는 애를, 그러니까 A0, B0라고 나타내 보면 얘는 A합 집합 B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2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0가 있으면 얘를 반을 쪼개서, 이런 I0가 있으면 반을 쪼개서 하나를 고를 건데, 요런 아규먼트는 우리가 많이 썼었죠. 그렇죠? 반 쪼개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래서 어떻게 고를 거냐면 양 끝점이 각각 A와 B에 들어가 있게끔, 양 끝점이 각각 A와 B에 들어가 있게끔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A0가 여기 있고 B0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제 중점을 이제 고를 건데, 당연히 A0는 A에 있고 B0는 B에 있으니까 이 중점은 2에 들어가 있겠죠. A합 집합 B에. 그래서 중점은 이제 A 또는 B에 들어갈 텐데, 만약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보면, 만약에 중점이 A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점을 네모라고 표시를 해보면, 그래서 네모가 A에 들어가면 양 끝점이 A랑 B에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 1번을 고르면 양 끝점이 둘 다 A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래서 2번 구간을 생각. 만약에 중점이 B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네모가 B에 있으면은 2번 구간을 고르면 양 끝점이 둘 다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
1번 구간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n을 an, bn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써보면 어떤 원소 x가 얘네들의 교집합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간의 길이가 또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x는 an 그리고 bn의 극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니까 x는 a에 들어가 있거나 b에 들어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Theorem 3.4.6에서 했었던 얘기가 그거죠. 만약에 A에 있는 원소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극한값이 B에 들어가고 반대로 이제 B에 들어가 있는 애들로 수열을 만들면 극한값은 A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요 커넥티드인 거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커넥티드 셋은 대소관계를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양끝 어떤 대소관계가 있을 때 양 끝에 있는 애들이 어떤 2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뭐 사실 가운데는 아니죠. 그 사이에 껴있는 애가 2에 들어간다. 그 집합에 여전히 들어간다. 요거를 보이면은 우리가 커넥티드 셋인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3장에 있는 얘기를 끝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에 있는 얘기도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던 뭐 고등학교 때도 했었고 뭐 1학년 때도 했었던 미적분학을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금방 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거는 수열의 극한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열이나 함수나 사실 수열도 어떻게 보면 함수의 좀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시키면은 수열이 이제 함수의 이제 특별한 경우가 되니까 함수의 극한도 어떻게 보면은 수열의 극한과 뭐 굉장히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함수 f가 주어져 있고 함수 f는 정의역이 a이고 실수 집합으로 가는 함수고 그다음에 c라는 애를 우리가 리밋 포인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생각할 때에는 고립점을 뭐 굳이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립점은 말 그대로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점 하나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생각할 때는 얘가 어디서 이렇게 움직여서 와야 되는데 그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굳이 그런 걸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리밋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제 리밋 포인트가 되는 이제 그런 점들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로도 다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x가 c로 가까이 갈 때 fx는 l로 가까이 간다. 이거 정의가 뭐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델타냐면 x-c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x가 이제 c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x-c가 델타보다 작고 x는 c가 아니고 x가 a이면 a 안에 들어가 있으면 fx와 l 사이의 거리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수열의 극한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수열의 극한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 뭐냐면 어떤 수열 AN이 L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라지 n을 찾아줄 수가 있다. 어떤 자연수 라지 n을 찾아줄 수가 있다. 어떤 라지 n이냐면 n이 라지 n보다 크면 an과 l 사이의 거리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여기에서도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fx가 l과의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x는 c에서는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얘기를 왜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극한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극한은 거기에서 함수값이 정해져 정해져 있지 않은지랑은 관련이 없어요. 정의가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고 값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도 극한을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제가 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어떤 C라는 점 근처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 값이 L일 때 L 주위로 내가 원하는 정확도만큼 가까이에 놓아주려면 이만큼으로 넣어주려면 우리가 델타를 적어도 이렇게 이 정도로는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엡실론 네이버드 안에 들어오게끔 해주려면 델타를 적어도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수열의 극한에서는 라지 n을 잘 잡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델타를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몇 개 풀어보면 fx가 3x 플러스 1일 때 x가 2로 가면 fx는 7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증명입니다. 증명. 그래서 우리가 연습장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의 목표는 델타를 찾는 겁니다. 목표는 델타를 찾는 건데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냐면 x-2가 델타보다 작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3x 플러스 1이랑 7 사이의 거리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라지 n을 적당히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잘 나타냈었던 것처럼 얘도 이 델타도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긴 한데 엡실론을 작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L 사이로 되게 내가 작은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오차가 적게끔 만들어주려면 이 C 근처에서도 당연히 작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오차를 더 줄이려면은 X쪽에서도 더 가까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결과값, 함수값을 더 작은 오차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는데 엡실론이 작아지면 델타도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해두고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좀 반대였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라지 n이 얼마나 이 자연수 n을 크게 잡아야 되냐 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더 작은 오차로 만들어주려면은 라지 n이 더 커야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면 내가 더 정확한 정확도로 오차가 적게끔 근사를 하려면 시간이 충분히 더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이제 요 결과식을 잘 보면 되겠죠. 얘가 3x 6이죠, 그렇죠? 얘가 3x 6이니까 3 곱하기 x 2. 그래서 x 2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얘가 3 델타보다 작으니까 얘를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되겠구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를 3분의 엡실론으로 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연습장에는 이렇게 쓰고 이제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떤 엡실론이 주어 있을 때 델타를 3분의 엡실론으로 고르자. 그러면 x-2가 델타보다 작은데 우리가 델타를 3분의 엡실론이라고 골라놨으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3x 플러스 1 빼기 7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가 3x-6이니까 3x-2고 x-2의 크기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얘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서 엡실론보다 작은 게 되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예제를 한두 개 정도 더 풀어보면 이제 두 번째 예제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제곱이 4로 간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x가 3으로 갈 때 x분의 1이 3으로 간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극한 값은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하는 거는 x가 2로 가까이 가면 x제곱이 정말로 4로 가까이 갈까? 마찬가지로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x분의 1도 3분의 1로 가까이 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뻔하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델타를 잘 찾는 건데 델타를 어떻게 잘 찾아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되는데 어떤 델타냐면 x-2가 델타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겠느냐 하는 요 델타를 엡실론에 관한 식으로 잘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억지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얘도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도 많이 봤었던 것처럼 얘도 분명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될 거고 요게 델타보다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x 플러스 2만 어떻게 좀 잘 나타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델타에 대한 식으로 잘 나타내 보면 그러면 여기 델타 곱하기 요 델타에 대한 식이 엡실론을 만족하는 델타를 어떻게든 엡실론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면은 2 마이너스 델타가 2 플러스 델타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2를 더해주면 4 마이너스 델타가 4 플러스 델타가 되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야 되는데 혹시 델타가 좀 너무 작으면은 그러니까 음수 쪽이 되니까 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렇지만 이제 편의상 얘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해보면 이라고 하면 x 플러스 2는 4 플러스 델타보다 작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얘네들의 크기는 앞에 있는 거는 델타보다 작고 뒤에 있는 거는 4 플러스 델타보다 작으니까 얘를 엡실론으로 놓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엡실론이 뭐가 나오겠죠, 엡실론에 대한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골라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껏해야 이 수열의 극한 이거를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2차 방정식까지 풀어야 될까? 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엡실론은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작아도 괜찮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델타를 1보다 작은 곳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델타가 존재하는 것만 보이면 되지 뭐 임의의 델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델타가 만족하는 거 무조건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델타 1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있으면은 끝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런 델타가 뭐든 하나 존재하면 되니까. 그래서 델타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x-2가 델타보다 작은데 얘가 1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보면은 x는 1과 3 사이에 있죠. 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는 5보다 작고 3보다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x-2의 크기, x 플러스 2의 크기인데 x-2가 델타보다 작고 x 플러스 2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5보다 작죠. 얘를 엡실론으로 두면 되겠죠. 아, 그래서 델타를 5분의 엡실론으로 하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은 델타가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아, 그래서 델타를 얘네 둘 중에 작은 거로 하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1이 더 작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델타를 1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골라도 되죠, 그렇죠? 만약에 5분의 엡실론이 1보다 작았다. 그러면은 뭐 이래도 뭐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줘도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은 델타가 1이 되니까 엡실론이 이렇게 잡아주면 안 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델타를 5분의 엡실론으로 고르는데 엡실론의 범위를 0에서 5 사이에서만 고르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델타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엡실론이 5보다 작은 곳에서 이렇게 고르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델타를 미니멈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잊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슷하게 두 번째에 있는 것도 x가 3으로 세 번째 3으로 갈 때 x분의 1이 3분의 1로 간다 라는 것도 결국은 x분의 1 빼기 3분의 1을 잘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보면 3 절대값 x분의 x-3이니까 어쨌든 얘는 델타로 잘 될 거고, 그쵸? 얘가 문제죠, 그쵸?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장에서 이제 완전 집합이랑 연결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수열의 극한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 뒷부분에 있는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